혹시 지류라는 생물 들어보셨나요? 이끼처럼 보이는 이 생물은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로 땅의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지류 연구는 한동안 국내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국내는 물론이고 극지방까지 다니면서 이 지류 연구에 힘써온 한 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순천대학교 지류연구센터장 허재선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가 이 지류를 오늘 다룬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싶어서 좀 생소하더라고요. 예, 예. 우선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 바위나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지류를 이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이끼는 하동식물입니다. 그런 거기에 비해서 지류는 곰팡이와 조류가 같이 더불어 사는 공생 생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끼는 하등식물인 관계로 뭐 뿌리, 줄기, 잎 그런 식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요. 지류는 상하 피층, 수층의 곰팡이 조직과 그 녹색으로 보이는 조류 조직이 같이 더불어 사는 공생체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그림의 구조가 있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환경에 여러 가지 뭐 맞춰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는데 종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살 수 없는데 이 지류들이 굉장히 잘 적응해서 하는데요. 예. 이런 특수한 공생 관계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극지방이나 고산 지역, 사막 지역, 화산 지역 등 일반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잘 번성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14,000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예. 국내에도 700종 이상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와 조류가 서로 공생하면서 지류가 잘 번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이끼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종류잖아요. 이 예, 지류.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 여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는지 어떤 영향이 주나요? 예, 뭐 최근에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지류가 만드는 2차 대사산물입니다. 네. 이 2차 대사산물이 항암, 함염증, 항비망, 항당뇨 등 다양한 양녀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2차 대사산물들은 다른 생물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천연물들인데요. 화학적 구조가 전혀 다른 신규 화합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류만이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네, 지류만 만들 수 있다. 리트머스 종이도 그 지류의 성분을 활용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pH 지시계라는 종이가 리트머스 시험지인데요. 네. 예. 그 실제로 지유류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지유류의 로셀라라고 하는 지유류 종이 있습니다. 그 추출물을 이제 그 종이에 입혀가지고 pH에 따라 색깔이 변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지시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류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도 또 이걸 쓴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신약 개발 말고도 여러 가지로 쓰이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종종 질문을 받는데요. 예. 네. 지유류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좀 종종 떠다닙니다. 예. 사실인가요? 근데 사실 지유류가 이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흡수나 흡착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 지금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의 네. 근본 원인을 억제시키는데 이 지유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실제 중국의 사막 지역에 가보면 그 토양 표면에 딱딱한 층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근데 그 층들이 이 모래 입자가 날리는 것을 그 공중으로 부유되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데요. 이 딱딱한 층을 생물토양 피막이라고 합니다. 예. 이 생물토양 피막의 주성분이 남조류 지유류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지유류와 남조류들이 이런 생물토양 피막을 만들게 되면 예. 토양이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날리지 않게 예, 되는. 바람이 불어도 아하. 입자가 날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유류가 생물토양 피막 형성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비만이나 치매 예. 치료제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유류 연구를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저희도 잘 지유류에 대해서 몰랐지만 학계에서도 그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분야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원래 전공이 대기오염인데요. 네. 지유류가 대표적인 대기오염 지표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해서 그 연구를 좀 진행하다가 논문을 좀 써야 되겠는데 네. 국내에 있는 지유류의 이름을 가르쳐줄 분류학자를 찾게 됐어요.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지류를 공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한 계시더라고요. 분도 없었나요? 정말 네. 불모지였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독학을 시작하게 됐고요. 예. 초창기에 뭐 가르쳐줄 선생님도 안 계시고 자료도 없어서 일본을 오가면서 좀 기초를 배웠습니다. 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지류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채집도 시작하고 분류 연구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된 상황이었고요. 아. 15년 전에 비하면 지금 지구류 연구 수준이 굉장히 괄목할망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 연구자들과 다양하게 협업도 하고 있고 연구 그 질적인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계신 곳이 지류 연구센터인데 예. 그 전국에서 유일한 연구센터라고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여기서만 일해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7년에 처음으로 국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그 지구류 연구 소재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 소재은행 사업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해 주셔서 예.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네. 또 뭐 그런 게 바탕이 돼서 후학 양성이라든지 응용 연구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아까 사진 좀 살펴보는데 예. 큰 나무 앞에서 이렇게 지유 직접 채집하신 것 같은 예. 그런 나무 앞에서 사진 찍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직접 채집을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니시나요? 일단은 이제 뭐 한국에 어떤 지류가 있는지 알려면 네. 분류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분류를 하려면 표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류가 잘 자라는 데를 찾아다녀야겠죠. 그런데 지류는 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절터, 또 공터, 그다음에 산 정상, 능선에 굉장히 잘 분포하고 있어요. 아, 좀 많이 발견되는 편인가요? 예. 그러니까 좀 불행하게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얘를 네. 채집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지에는 굉장히 많은 지류가 있고요. 또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형학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바닷가나 섬 지역에 가보면 암석들이 많은데 그 암석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류들이 있고 네. 많은 신종 미보고종이 사실 이 해안가 지류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으신 이 7천여 점의 표본을 전북 국립수목원에 기증을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는 언젠가 은퇴를 할 것 같고 아, 기왕 은퇴해서 넘겨주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을 때 먼저 내놓고 같이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또 수목원이 10년 동안 이 연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기증을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그러셨군요.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모으신 그런 지휘류 중에서는요, 국내에서 채집하신 것도 있겠지만 왜 예. 극지방에서 채집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류가 극한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데요. 네. 그 남극 북극 모두 다 많습니다. 특히 그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반도에 네. 실제로 가보시면 그 땅 위에 자라는 거라고는 이끼하고 지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저곳이죠? 남극 맞습니다. 세종기지 바톤반도. 예, 맞습니다. 예, 뭐, 지류도 많고. 그 남극에 있는 지류들은 사실 좀 독특한 지류들은 많고요. 예. 또 그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에서. 그래서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극지 육상 생태계 연구 일환으로 2004년부터 네 차례 걸쳐서 다녀왔고요. 네. 지금도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관련 연구도 계속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뭐 언젠가 은퇴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그 말씀하시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연구를 하실 텐데 연구 예.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그 독도하고 울릉도에 있는 지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신종이나 미보고종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연구를 더 진행해봐야 알겠지만은 그 독도나 울릉도에 분포하는 지류들이 사실 일본보다는 한 번 더 본토에 분포하는 지류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물상의 문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류의 2차 대산물들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물질들을 대량 생산해야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지류가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또 몸집도 작아요. 또 예. 인공 배양이나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대산물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2차 대산물 대량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류에서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걸 다른 생물체에서 이식을 해서 그 생물체가 이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물질을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연구가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이 지휘류를 통해서 효과 좋은 신약이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땅의 옷, 지휘류에 대해서 국립순천대학교 지휘류연구센터장 허지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